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07개 대학의 대자보가 어젯밤부터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자보 하면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전대협의 대자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전대협의 대자보가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전대협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전국의 대학생들, 특히 이 원자력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대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자, 월성 1호기 원전 기획살인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일제히 대학가에 어젯밤부터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학생들의 미래 직장을 앗아가 버리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이번 월성 1호기 이 경제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총대를 메고 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일제히 전국 대학가에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자,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07개 대학교에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대자보를 붙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 단체는 서울대, 한양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 전국 18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녹색원자력 학생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길거리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해왔던 그런 젊은이 단체입니다. 녹색원자력 학생연대입니다. 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살인 사건이라고 단정되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답게 톡톡 튀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 평가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자,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밤 정부 세종청사에 숨어들어가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몰래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혈세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평가가 고작 공무원 2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 지시는 청와대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창피하게 말이지.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여권 인사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이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배웅규 전 산업부 장관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상세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전지검이 수사인력 100명 넘게 풀어서 이틀 동안 전국의 한수원, 가스공사 등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웅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대학생 위주로
주축된 이 학생연대가 대자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망신 준 것입니다. 자, 조재환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대표, 현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입니다. 조재환 대표는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을 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은 곧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반증이다.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재취업을 금지하는 등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감사 과정에서 문건 444건을 삭제한 관련 공무원 2명에게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는 약한 처벌에 아쉬움이 많다. 일부 학생들은 개입이 밝혀졌는데도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이 감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에는 진성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뉴스9 메인 뉴스의 앵커를 맡았던 황상무 전 앵커가 KBS를 떠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KBS 사장에 양성동이 부임하면서 앵커직을 버립니다. 사실상 앵커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디오 뉴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상무 전 앵커 한때 참 잘 나갔던 앵커입니다. 아침 뉴스, 뉴스광장, 뉴스9까지 얼굴을 보면 여러분은 그 신뢰가 있는 그런 앵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노무현 시대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등등에 대해서 이 당시 좌파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KBS 노조로부터 적폐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비판을 받다가 KBS의 양승동이 사장으로 오면서 앵커직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한직을 맡고 있습니다. 드디어 KBS 게시판을 통해서 사표를 쓰겠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정권과 관련된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 KBS 황상무 전 앵커 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비롯된 KBS의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점잖게 비판하고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KBS의 요즘과 같은 뉴스 행태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정권에 아부하는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도 군사정권 때도 KBS는 나름대로 반대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관병방송으로 타락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한 스타 앵커의 퇴장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KBS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BS 메인 뉴스 뉴스9을 진행했던 황상무 전 앵커가 오늘 KBS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황 전 앵커는 KBS에 더 이상은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떠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5년 5월 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 뉴스가 생각난다. 불과 몇 시간 전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 돌아선 직후였다. 자, 그러면서 슬픈 개인사를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아들,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 첫 번째 앵커를 시작했던, 아침 뉴스를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1년 KBS에 입사했습니다. 황상무 전 앵커는 사회부, 정치부, 통일부 기자를 거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뉴스9 앵커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KBS 사장으로 양성동이 취임하면서 앵커직에서 날아갔습니다. 현재는 라디오 뉴스팀에서 편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뉴스팀의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황상무 전 앵커는 뉴스9 앵커 시절 노조 또 진보 좌파 성향의 후배들로부터 갈등을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2016년에는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KBS 기자협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민주노총 산하 특정 노조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새노조 소속 기자들로부터 구태와 적폐의 상징으로 규정되면서 이 앵커 퇴진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노조 기자들은 황상무 전 앵커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상황에서 황 전 앵커가 교과서에 이념을 넣으려고 들면 논쟁은 끝이 없고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클로징 멘트를 한 것 등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상황. 아무튼 이런 황상무 앵커의 태도가 좌파와는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에는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 서명을 통해 방송한 지 하루 만에 KBS 보도본부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KBS 뉴스9을 통해 사과방송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양승동 사장의 대국민 공개 사과와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이게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건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오보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과방송 증정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황상무 앵커 입장에서는 참으로 창피할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KBS 뉴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오보, 이런 망신, 정권을 갖다가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오보까지 낸 이 처참한 현실. 황상무 전 앵커는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황상무 전 앵커는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일 욕짓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됐다. 김은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말 그대로 온갖 말이 난무하는 사회다.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KBS가 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학사관을 버리고 과거 절추기를 접고 미래로의 전진을 역설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황상무 전 앵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메인 뉴스의 앵커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KBS는 이상해져 버렸습니다.